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미국 증시 시황의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은 10월 안에 출시된다. 미국 대선일이 11월 3일인데요. 그 안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 살펴보고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1,000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11,000을 돌파하긴 했었지만 종가는 11,000 밑에서 마무리됐었죠. 하지만 오늘은 11,108포인트, 어제보다 10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죠.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고, 애플은 다우지수 멤버이기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도 디즈니 그 다음에 애플의 주도로 185.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500 3,349포인트, 전일보다 21.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이제 지난 폭락 전 2월 고점 정말 턱도 아닙니다. 눈 밑에 이마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3대 지수 전체가 2월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고요. 골드 어제보다 24달러 올랐습니다. 2,073달러를 기록했고요. 10년 만기 채권금리 약간 올랐고요. 약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 그 다음에 증시에서 관심이 있던 기업들 몇 개 뽑아봤습니다. 먼저 목요일은 잡리스 클레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일이죠.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실업자가 1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120만 명은 예상치 142만 명보다 줄어든 숫자고요. 이게 6주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보다 전주보다 감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누적 청구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는 1,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보다는 84만 명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죠. 최근 미국 경제,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 논란이잖아요. 어제도 페드에서 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 밝힌다 이런 신문 기사가 많았었죠. 오늘 페드의 자료, 가계부채 증감 자료가 나왔는데요. 2분기 미국의 가계부채가 감소했습니다. 340억 달러가 감소했고요. 이것은 전분기보다 0.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절대 숫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가계가 부채를 급격하게 늘릴 때 발생하죠. 그런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논란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 정부와 그 다음에 페드의 확장적 통화정책, 그 다음에 완화적인 재정부양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증시가 좋아할 만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미국 증시 다우지수에서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실적 발표 어제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디즈니랜드가 아직도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이익은 늘었습니다. 왜?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ESPN 등 디즈니가 갖고 있는 스트리밍 회사죠. 유료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유료 회원이 벌써 1억 명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1억 명을 돌파하다 보니까 디즈니랜드는 문을 닫았지만 동영상 유료 회원들이니까 수입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디즈니는 이제는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대면, 전통적인 대면 회사가 아니라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비대면 회사다라는 이야기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58%,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 관련 회사, 퓨어셀이죠. 퓨어셀, 플러그 주가가 14.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로 10.71달러가 됐는데요. 이렇게 플러그가 급등한 이유는 어제 장중에 오늘입니다.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은 뭐 큰 내용이 없었는데요. 플러그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한 말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플러그 CEO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아마 내년 초 또는 내년 중반이면 우리와 협력하는 4개 수소 트럭 제조사가 수소 트럭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 정말 솔직하게 아주 거짓말 없이 말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 조만간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도 소규모 스케일로 수소 트럭이 운행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출시 전이라도 이렇게 시험 운행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소차는 발전하며 성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도 수소 관련 테마가 핫합니다. 그런데 일부 증시 투자자들은 수소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실체도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플러그 CEO가 그런 것을 완전히 눌러버렸죠.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무조건 수소 트럭이 나오고, 그리고 조만간에는 시범 운행하는 것 자체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 퓨어셀 회사 플러그 주가가 14% 급등을 한 것이죠. 퓨어셀 이 플러그만 급등한 게 아닙니다. 니콜라 주식도 간만에 3.6%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앞에 퓨어셀 회사가 그 수소 전지를 통해서 수소 트럭이 나온다고 했고, 수소 트럭을 지금 현재 만들겠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니콜라, 이게 실제로 현실화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M이 첫 번째 100%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밤 7시니까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겠네요. 그 첫 번째 100% 전기차. 이미 GM이 볼트가 있었지만 100% 전기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 전기차를 오늘 오전 8시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 크로스오버, 즉 SUV와 세단을 합한 그런 크로스오버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GM의 100% 전기차, 테슬라와 함께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보면 유행을 낮추고 전기차 유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죠. 당연히 최근 한국 증시에서 핫한 2차전지 업체들 주가 강세를 이런 소식이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왕 나온 김에 GM이 발표 예정인 크로스오버, 이게 뭐죠? 그 캐딜락 모델 같습니다. 약간 캐딜락 쪽에 가까운 크로스오버입니다. 아무리 봐도 미국 차 디자인은 좀 요즘 말로 좀 구리죠. 아무튼 오늘 오전 8시에 발표한다니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페이스북이 오늘 6%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해버리면 인스타그램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겠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틱톡과 비슷한 15초 이런 짧은 동영상 앱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으로 여기는 5%라고 했는데 종가는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미국 장을 마치고 실적을 발표한 WDC 웨스턴 디지털,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앤 스토리지 컴퍼니죠. 일종의 반도체 회사인데 WDC 주가가 오늘 16%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실적은 예상치를 넘어선 실적이었는데 문제는 가이던스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WDC 이 CEO가 CNBC에 출연해서 한 말이 가이던스 어제 얘기한 가이던스와 뭐 부합하는 거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WDC CEO가 한 말인데요. 내 생각엔 시장이 지난 분기에 이렇게 급등세, 매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실적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건 19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 분기, 이제 7, 8, 9, 3분기겠죠? 2020년 3분기에는 rationalization, 시장이 이제 이성을 좀 찾을 것이다. 즉 2분기에 19으로 해서 급증했던 매출이 3분기에는 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 성장, 이런 스토리지, 데이터 서비스 스토리지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의심하지 않지만 2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므로 3분기에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the big trends are on our side, 그러니까 이 성장 추세는 계속된다 하더라도 3분기에는 좀 실적이 2분기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동종업계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D램 메모리 반도체들 요즘 주가가 2, 3일 좀 약세를 보이겠죠. 그런데 앞에 WDC CEO가 말하듯이 장기 성장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즉 반도체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시기에 분할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본의 게임 회사죠. 닌텐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1분기보다 무려 428% 증가했습니다. 락다운 하다 보니 집에서 게임만 한다는 거고요. 이건 어제 소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 대박을 쳤고 연말에 플레이스테이션 5 출시 예정인데요. 무려 연휴 기간 때만 1000만 대, 1년 동안 2000만 대 판매를 예상한다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때문에 소니의 주가가 보시는 대로 19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닌텐도, 소니, 19이 빚어낸 게임 회사의 강세,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주가, 증시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게 추가 부양책이죠.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까지 이 결론을 내기로 지난번 문우신 장관과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백악관 측에서는 실업수당을 민주당의 $600, 그 다음에 자신들의 $100에서 양보한 $400까지 수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빼고도 몇 가지 아직도 갈등 조정이 남아있는 건데요. 만약에 내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니카, 영국의 의약품 회사죠. 아스트라제니카가 코로나 백신 제조를 중국 업체에 맡긴다. 그러니까 ODM 방식이 되겠죠. 이게 중국에서 백신 제조를 계약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의 제목이죠. 트럼프 대통령 10월 안에 코로나 백신 출시한다. 이 뉴스 간단히 정리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과 만나서 is possible US, 그러니까 미국은 대선전, 미국의 대선 투표율이 11월 3일입니다. 대선전이라면 결국 10월에 코로나 백신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주요 의약품을 미국 회사에서 구입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무조건 10월 안에 백신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일련의 정책들이 있죠. 먼저 많은 모더나,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파이자 이런 회사들이 미국 정부와 연해서 백신 구매 계약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필름 회사에서 의약품 원료 제조 회사로 탈바꿈한다는 코닥 7.6억 달러, 7억 달러의 미국 정부의 긴급자금 대출을 통해서 원재료를, 즉 백신 원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련의 정책을 보면 결국은 10월 달에 백신이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100% 완전한 백신이 아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10월 출시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 지쳐있잖아요. 우리도 지쳐있고 정치인도 지쳐있고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대형 비즈니스 할 거 없이 미국의 항공사들 보십시오. 아사 직전이거든요. 즉 정치인도 자본도 투자자도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100% 완벽한 백신이 아니어도 좋다는 얘기죠.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만 나온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효과만 있더라도 현재 낮게 유지되고 있는 사망률이 안전, 일종의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안전을 이미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0월 달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아주 높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다음에 월가 자본도, 투자자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계속되는 증시 상승세는 이 백신 출시를 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탐욕과 공포 인덱스인데요. 현재 71,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탐욕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에 콜옵션 비율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과도한 탐욕을 보일 때 항상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곤 하죠. 단기 투자자라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겠다. 물론 장기적인 성장, 백신이 나와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미국 기업의 순이익, 한국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므로 장기 성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탐욕이 많아서 결국 바닥이 나올 때, 즉 하락할 때 매수의 기회가 되긴 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업 투자자라면 과도한 이런 탐욕이 증시 반대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